다들 보셨는데 혹시 제가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약간 뭔가 일희일비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유리한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시장의 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크리에이터만 잘하면은 사실 앞으로의 수익화는 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인 미디어 창업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내가 회사고 내가 자본이고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돈이 안 들고 이게 우리 이제 이렇게 아까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사실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장비파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정말 편집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돈과 우리의 피땀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딩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잘 읽고 기획하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었고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런 1인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 다양한 이 매체에 이제 활용을 채널을 다각화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거는 좀 되게 옛날 그 짤이죠. 지금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이거 싸이월드 이런 거 나오고 굉장히 옛날인데 여기 밑에 정리된 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웃으시라고 가져온 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이렇게 뭔가 특성이 있죠. 이 SNS들의 특성이. 그죠? 유튜브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는다.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농담이지만 이제 이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잘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뭐 각종 뭐 뉴스에 보면 최근 몇 년간 뭐 MZ 세대들은 다들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더라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작년에 조사한 거긴 하지만은 실제로 검색 예, 네이버에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맛집 찾고 그럴 때 유튜브에서 안 하고 예, 네이버에서 많이 하고 검색은 일단 네이버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냥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락으로 많이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네이버의 어떤 파워는 아직 여전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제 증거로 보여드리면은 제 블로그인데 지금 어제와 그저께 그 검색어 트렌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지금 먹여 살린다기보다도 열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바로 이 애견 동반과 핑크뮬리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 주말에 올림픽 공원 가서 난생 처음 핑크뮬리라는 거를 구경을 했어요. 근데 그날 또 비가 쏟아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막 운 좋게도 비가 오기 직전에 이걸 사진을 찍어서 너무 흐리잖아요. 날 배경이 막 이제 뒤에가 막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좀 보정을 해야겠다 싶어 갖고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기계치고 이렇게 보정하고 귀찮아서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화사하고 이제 꽃이 예쁜데 이 배경이 너무 그래서 이 보정하는 법을 좀 올려야겠다. 왜냐면은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나 위주로 나 그냥 나 예쁜 사진만 올리면 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저도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올림픽 공원의 그 뮬리의 위치 있잖아요. 나 예쁜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림픽 공원의 뮬리의 위치는 어디 있지? 네,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딱 또 특정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게 또 유해식물이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정보성으로 이렇게 좀 올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숲에 내가 뭐 식당을 갔다 왔다.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서울숲에도 이런 식당들은 애견 동반이 되더라. 이런 식당들은 어떻게 뭐 하고 있더라. 애견 동반을 어떻게 하고 있더라. 막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제가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이 두 개가 되게 뭔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 보시면은 여기 경쟁력 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네이버에서 이 컨텐츠로 이 검색어로 갖고 있는 제 경쟁력 지수가 지금 100이에요. 100이 만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좀 낮아요. 왜냐면 워낙 또 사람이 많으니까, 워낙에 이걸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수치가 떨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약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나머지도 지금 보면은 이거 제가 작년에 이제 뭐 그 로드 트립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으면서도 쓴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도쿄 맛집도 그렇고, 예, 사진 보정한 거 또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공략을 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데 도움이 이게 똑같이 유튜브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튜브 때는 이런 걸 할 생각을 못 했어요. 하기도 싫었고 귀찮았고,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해보니까 정말 결과가 나더라. 이런 거를 저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인 미디어의 활용과 마케팅 사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아마 그 뭐지? 크포에도 계시는 분 같은데, 이 아티스트 사랑님, 페이퍼 아티스트 사랑님, 이분 강의도 제가 그 찾아서 들었거든요. 그 유료 강의. 예. 거기 어디 스터디파인가? 거기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에요. 이분도 구독자가 막 그렇게 몇십만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1, 2만의 굉장히 소규모 채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뭐 1차적 수익뿐만 아니라 2차적 수익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월 500을 만드신대요, 이 유튜브 채널로만. 근데 1, 2만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3만일 때 월 1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을 벌지 못했대요. 근데 월 500만 원이 된 시점이 있대요. 3만 몇 명일까요? 3만. 여기 지금 잠깐만 채팅을 또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만에서 월 500이 된 게 어떤 몇 명 지점인지 맞춰보실 분 없으세요? 퀴즈. 아니요. 아니요. 훨씬 적어요. 이게 지금 이분 채널이 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도 3만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만 8천이었나? 예. 그래서 4만이 되지도 않았고, 3만이 조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죄송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3만이 조금 넘었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3만과 3만 그 얼마의 지점이 차이가 엄청 나죠. 월 10만에서 월 500으로 이렇게 완전 점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그렇게 점프한 계기가, 당연히 유튜브 그 광고 수익으로만 당연히 안 되고, 이 네이버 카페와 포스트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2차 컨텐츠를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다고요. 틱톡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만드신 거, 이분은 이제 페이퍼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런 틱톡 같은 데다도 이제 활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뭐 1회에서 2회 정도, 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유튜브만으로 했을 때와 그죠, 이렇게 2차 이런 뭐죠? 채널을 다각화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페이퍼 아티스트 사랑님의 구독자인데, 예,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다고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뭐 PPL 같은 경우, 예, 이렇게 좀 이거 뭐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더.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뭐 계약서 같은 거 좀 꼼꼼히 보신, 수익 쉐어를 몇 퍼센트 할 거냐, 초상권은 이제 얼마나 사용할 거냐, 이런 거 이제 브랜드 협업할 때 꼼꼼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채널별 수익화 방법, 이것도 사실 틱톡도 많이 또 해보시고, 저도 잠깐 해보긴 해봤거든요. 근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좀 어린 세대가 하는 거라서 그런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예, 이렇게 휘발성이라는 그 되게 굉장히 짧고 이런 것이 저에게는 안 맞아요. 10대들에게는 되게 잘 맞겠죠. 10대나 뭐 10대. 근데 이거는 그 또 광고가 사실 뭐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10만부터 광고 제한이 들어온다고 해요. 틱톡 근데 10만은 오히려 유튜브보다 훨씬 쉬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또 막 잘 안 되시던 분이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반응이 시원찮았던 분이 오히려 틱톡 가니까 굉장히 또 확 이렇게 뜨신 분들도 있죠. 이 크퍼 분 중에도 있으세요. 그래서 최초 광고비 뭐 이런 거 뭐 300만 원이라고 저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여기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틱톡이나 그저 블로그나 이렇게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채널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라. 그래서 이걸 해봐야지 아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으로 뭐 돈을 벌 수 있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페이스북은 십몇 년을 했거든요. 예, 그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으로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저희 크퍼분 중에 있으시죠? 이 페이스북으로 이 100만 이상이 이 페이지로 100만 이상이 돼서 이렇게 광고도 굉장히 잘 유치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한류 콘텐츠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600만 팔로워를 갖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광고 수익들이 들어오겠죠. 이미 있는 한류 콘텐츠들로. 그리고 또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뭐 협찬 얘기도 이제 들을 텐데 사실 저는 인스타만 할 때는 인스타는 1만 정도 이제 넘어야지 협찬이 용이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1만 이하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스타만 제가 했을 때는 모르겠어. 인스타만 했을 때는 사실 협찬을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히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상품을 협찬해주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 있다. 우리가 신생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 경쟁률이 낮다. 들어와 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믿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생 얼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뭐 시청하는 족족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워낙에 큰 그런 플랫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플랫폼에 또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경쟁률이 뭐 100대 1, 심지어 막 1000대 1 막 이렇게까지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공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제 텍스트 컨텐츠 플랫폼도 있죠. 네이버 포스트나 블로그나 뭐 브런치들 이런 것들도 또 우리 크포 중에서도 겸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익화를 한다기보다도 약간 이제 전문인이나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약간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출판이나 강의로 이어지게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중에 창출되죠. 그래서 예, 우리 지금 계속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김타치님 같은 경우도 블로그 엄청 오래 운영을 하셨다고 하고 일방문 5천 막 그렇게 뭐지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마 그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쌓인 그 컨텐츠들과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검색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글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5달 운영을 했고 이제 6달째 접어들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네이버 포스트 한 달 수익과 유튜브 저희 1년 수익이 맞먹는다는. 그래서 네이버도 되게 할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이버 유튜브 그만두고 네이버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하시면서 네이버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은 한 일방문 한 2에서 300 정도 되는데 사실 100 정도 이렇게 될 때부터 저는 협찬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세보니까 오늘도 좀 아까 세보니까 협찬을 제가 지금까지 5달 운영하면서 협찬을 50건 받았더라고요.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4만 원씩 잡아도 한 200이 넘죠. 왜냐면은 이게 4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살림에도 되게 쏠쏠하게 도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또 인증샷도 가져가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협찬받은 것들인데 제가 맛집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저는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협찬을 일단 받고요. 그다음에 뭐 여자다 보니까 또 뷰티 쪽도 받고
예. 심지어 세제도 받아요, 세제. 세제가 떨어졌네? 그럼 세제 신청해 갖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약간 되게 알뜰살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시면서 시너지를 낼 2차 플랫폼을 반드시 활용을 하시라. 그래서 다각화를 해서 좀 이렇게 돈을 버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2차 가공하는 방법들은 이거는 많이 이제 우리 크포 강의에서 여러 번 뭐 여러분들이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의성이나 바이럴이 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템플릿이나 썸네일 이런 거를 좀 잘 만드시면 좋겠죠. 이렇게 딱 확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2차 가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은 좀 이런 거 타일이나 망고보드, 캔바 이런 거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조금 깔끔하게 좀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약간 템플릿들이 좀 있어서 디자인적인 면으로 좀 활용하기 좋다. 특히 이거는 이제 캔바 같은 경우 좀 약간 외국 스타일 그런 그 템플릿들이 있어서 해외 마켓 해외를 타깃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용하시면 좋다. 네.